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1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농구 시즌을 맞아 NBA와 국내 농구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농구 외에도 축구와 야구, 배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시카고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고든 헤이워드가 27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테리 로지어가 25득점을 기록했지만 시도했던 11번의 3점슛 중 단 한 개만을 성공시키면서 야투율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마일스 브리지스와 루키 브랜든 밀러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의 부상 결장이 컸었던 직전 시카고전이었습니다. 마일스 브리지스의 징계 복귀 이후 벤치 세컨 유닛으로 보직을 변경한 PJ 워싱턴 역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얼마 전 팀의 핵심인 마일스 브리지스의 징계가 풀리면서 성공적인 복귀를 했고, 야심차게 드래프트 전체 2번으로 지명한 루키 브랜든 밀러가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나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발목 부상을 당한 게 너무나도 뼈아픈 샬럿입니다. 현 시점 테리 로지어가 라멜로 볼이 수행하던 역할을 대신 해줘야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고, 당초 약점으로 지목됐던 센터 포지션에서 2년차 센터인 마크 윌리엄스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줬지만 직전 경기처럼 윌리엄스가 결장했을 때 페인트 존에서 경쟁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샬럿입니다. 이번 토론토전 역시 마크 윌리엄스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마이애미전에서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파스칼 시아캄이 30득점을 기록했고, 오지 아누노비도 23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팀의 핵심 포워드인 스카티 반스가 얕은 한조를 보였고, 주전 가드 데니스 슈로더 역시 야투율이 좋지 못하면서 주전들이 다수 결장했었던 마이애미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하고만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경기를 코멘트할 때마다 바로 야투 기복이 올 시즌 토론토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적생 데니스 슈로더가 기복이 가장 심한 선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출전한 3경기 모두 저조한 야투율과 더불어 한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직전 경기에서는 턴오버 3개로 팀 내 가장 많은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으로 볼 핸들링을 해줘야 하는 역할 역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슈로더입니다. 올 시즌 휴스턴으로 떠난 프레드 밴블릿을 대신해 영입된 슈로더인데, 확실히 여러 방면에서 밴블릿에 비해 안정감이 떨어지는 선수고, 1번 포지션의 선수가 흔들리다 보니 팀 전반적인 경기력 역시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샬럿을 상대로 4전 전승을 기록했던 토론토고, 샬럿의 최근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연패를 끊을 상대로는 샬럿만한 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활약했던
시아캄과 아누노비가 다시 한번 활약해준다면 토론토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토론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토론토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클리블랜드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커리어 하이인 42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올랜도는 3점 슛을 총 23번 시도해 단 2번만 성공시켰고 8.7%라는 극심한 외곽슛 난조를 보였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프란츠 바그너 역시 극심한 야투 난조를 보였고 무엇보다 제일런 석스가 경기 초반 발목 부상을 당하는 변수가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올랜도입니다. 석스가 이탈하면서 자연스레 콜 앤서니의 출전 시간이 늘어났고 19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역시나 8.7%를 기록했던 3점슛 야투 난조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주전 가드 마켈 펄츠가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 속에서 제일런 석스까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백코트에 비상이 걸린 올랜도인 만큼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앤서니 블랙과 콜 앤서니가 그 공백을 메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직전 클리블랜드전 3점 슛이 그렇게 안 들어간 것 치고는 경기 막판까지 추격전을 잘 벌였던 올랜도고 무엇보다 커리어 하이 득점을 기록한 벤케로의 최근 폼이 좋은 만큼 현재 기록적인 18연패를 당하고 있는 디트로이트를 상대로는 올랜도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멤피스전에서도 패배하면서 무려 18연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베테랑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22득점을 기록했고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도 16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주전 센터 제일런 듀렌 역시 17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멤피스의 데스먼드 베인에게만 49득점을 허용했을 정도로 수비에 문제점을 노출했던 디트로이트고 무엇보다 벤치 자원들의 공격 효율이 좋지 못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더군다나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전 센터 제일런 듀렌이 직전 경기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한 건 디트로이트에겐 큰 악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올 시즌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올랜도고 올랜도가 최근 원정에서는 2연패를 당했지만 홈에서는 7연승을 달리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디트로이트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올랜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워싱턴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50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타이리스 맥시 역시 26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디앤서니 멜튼도 19득점을 기록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고 오랜만에 경기에 복귀한 벤치 에이스 켈리 우브레 주니어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다만 약체 워싱턴을 상대로 낙승이 예상됐던 거와는 달리 진땀승을 거둔 필라델피아인데 최근 3경기 연속 120점 이상씩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자원인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역시 필라델피아의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때마침 벤치 에이스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복귀를 했고 두 경기 결장했었던 엠비드가 여전히 건재한 모습으로 직전 워싱턴전 50득점을 기록한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애틀랜타 상대로 4연승을 거뒀던 필라델피아인 만큼 최근 아쉬움을 보여줬었던 수비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보완된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브루클린전 아쉽게 한 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내 브루클린과 엎치락뒤치락 득점 공방을 벌였던 애틀랜타인데 경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브루클린의 미칼 브리지스에게 결승 득점을 허용하면서 홈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에이스 트레이 영이 30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백코트 파트너 디존테 머레이가 얕은 한조를 보였던 게 아쉬웠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한 사딕 베이와 디안드레 헌터가 35득점을 합작했고, 벤치 에이스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20득점을 올리면서 활약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애틀랜타는 현재 평균 득점 122.7점으로 전체 2위를 달리고 있는 반면 평균 실점은 122.4점으로 30개 팀 중 2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비보다는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올 시즌인데, 공격의 핵심인 디존테 머레이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 경기력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프론트코트의 핵심 자원인 제일런 존슨의 부상 이탈 역시 애틀랜타에겐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에이스 트레이 영이 이번 경기를 앞두고 질병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라는 괴물 센터가 버티고 있는 팀인 만큼 클린트 카펠라와 오녜카 오콩우가 얼만큼 엠비드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애틀랜타전에서 짜릿한 한 점차 역전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미칼 브리치스가 32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캠 존슨과 스펜서 디니디가 30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했던 닉 클렉스턴과 캠 토마스가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지만, 벤치에서 도리안 핀니 스미스와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28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한 점차 승리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최근 팀의 1옵션 미칼 브리치스가 폼이 상당히 좋은데, 지난 올랜도전 42득점에 이어 직전 애틀랜타전에서도 32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미 올 시즌 워싱턴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브루클린인데, 그 경기에서도 브리치스가 27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던 만큼 다시 한번 브리치스가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도 브리치스를 필두로 캠 존슨과 캠 토마스, 팀의 핵심 스코어러들이 활약해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직전 필라델피아전에서 아쉽게 석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조던 풀과 타이어스 존스가 나란히 20점 이상씩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카일 쿠즈마와 데니얼 게포드가 34득점을 합작했지만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비드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벤치에서는 코리 키스퍼트와 빌랄 쿨리발리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필라델피아의 벤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특히 쿨리발리는 올 시즌 데뷔한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벤치 구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쿨리발리는 지난 브루클린과의 맞대결에서도 20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루키입니다. 올 시즌 팀 평균 득점 117.3점으로 전체 7위를 달리고 있는 워싱턴인데, 평균 실점은 125.4점으로 리그 전체 30개 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수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정 경기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브루클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인시즌 토너먼트 8강에서 아쉽게 탈락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보스턴은 직전 인디애나와의 토너먼트 8강전에서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이 32득점 12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제일런 브라운 역시 30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주전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의 부상 공백이 뼈아팠고, 주전으로 출전했던 드루 할러데이와 알 호포드가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경기 막판 인디애나와의 활약 대결에서 밀렸던 주된 이유였습니다. 데릭 화이트 역시 18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턴오버를 5개나 범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벤치에서는 샘 하우저가 15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페이튼 프리차드가 시도한 야투를 모두 놓치면서 무득점으로 침묵하면서 인디애나와의 벤치 싸움에서도 완전히 밀리고 말았던 보스턴입니다. 그래도 이미 올 시즌 뉴욕을 2번 만나 모두 승리를 챙긴 보스턴이고,
그 두 경기에서 테이텀이 모두 3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한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번 뉴욕전 포르징기스의 복귀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홈에서 보스턴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욕은 인시즌 토너먼트 8강 상대인 밀워키에게 대패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는 뉴욕인데 직접 밀워키전에서는 3점 슛을 23개나 허용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줄리어스 랜들이 41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제일런 브런슨과 RJ 베런 역시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역시나 3점슛 성공 개수에서 크게 밀리면서 밀워키에게 24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원투펀치 랜들과 브런슨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여전히 팀 평균 실점이 107.5점으로 전체 3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수비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뉴욕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직전 토론토전 팀의 핵심 자원들이 다수 결장했음에도 승리를 챙겼습니다. 최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케일런 마틴이 24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던컨 로빈슨과 지미 버틀러도 40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부상으로 결장한 뱀 아데바요를 대신해 주전센터로 출전한 올랜도 로빈슨 역시 15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줬고 올 시즌 벤치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는 루키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직전 경기도 15득점을 올리면서 최근의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별다른 전력 보강이 없어서 우려가 많았던 마이애미인데 기존 선수들과 루키들의 활약이 어우러져 시즌 초반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미 올 시즌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마이애미인데 당시 경기에서도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22득점을 기록했고 올랜도 로빈슨 역시 14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활약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두 명의 젊은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올랜도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도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랜드가 61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미첼과 갈랜드가 둘이 동시에 잘했던 경기가 없었는데 직전 올랜도전 둘 다 맹활약하면서 승리를 챙긴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맥스 스트로스와 에반 모블리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고 벤치에서는 조지 니앵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카리스 루버트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줬습니다. 올 시즌 이미 마이애미에게 홈에서 대패를 당했던 클리블랜드 때 당시 경기에서는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결장했었고 이번에는 미첼이 출전이 가능한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직전 디트로이트전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4경기 3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데스먼드 베인이 49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제런 잭슨 주니어 역시 24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벤치에서는 최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제일런 노엘이 12득점을 올리면서 활약했고 존 콘차르 역시 9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다만 직전 디트로이트전 데스먼드 베인과 제런 잭슨 주니어가 73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득점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걸 감안하면 나머지 주전 선수들의 활약은 여전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올 시즌 이미 미네소타를 상대로 22점차 대패를 당했던 멤피스고 당시 경기에서 베인과 잭슨 주니어 모두 미네소타의 수비에 고전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샌안토니오전을 승리하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미네소타가 자랑하는 트윈타워, 루디 고베어와 칼 앤서니 타운스가 30득점과 30개의 리바운드를 합작하면서 페인트 존을 지배했고
마이크 콘리 역시 18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17득점을 올리면서 예열을 마쳤고, 벤치 에이스 나즈리드 역시 15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직접 멤피스와의 맞대결에서도 강력한 수비력과 높이를 바탕으로 대승을 거뒀던 미네소타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3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했던 선수들이 휴스턴의 수비에 고전하면서 얕은 한조를 보였던 게 뼈아팠습니다. 3점슛이 강점인 오클라호마인데 휴스턴전 3점슛 성공률이 27.6%에 그쳤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전 가드 조시 기디가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불거진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최근 오클라호마의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이미 골든스테이트를 원정에서 2번이나 잡아냈던 오클라호마고, 당시 맞대결에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챗 홈그랜이 맹활약했던 만큼 이번에도 두 원투펀치를 중심으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포틀랜드전 신승을 거두면서 홈 경기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3쿼터까지 약체 포틀랜드에게 끌려갔었던 골스인데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살아나면서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커리는 3점슛 5개 포함 31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특히 벤치 3인방 다리오 사리치와 조나단 쿠민가, 모제스 무디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주전으로 출전한 앤드류 위긴스와 클레이 탐슨이 직전 경기에서도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부진했었던 건 골스에겐 아쉬운 대목입니다. 위긴스와 탐슨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든스테이트의 경기력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최근 원정 경기에서 4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오클라호마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미네소타전에서도 패배하면서 15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데빈 바셀과 켈든 존슨이 43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야투율이 다소 아쉬웠지만 루키 빅터 웬바냐마도 12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분명 젊고 재능 있는 자원들은 많은 샌안토니오인데 역시나 이들을 잘 조립할 포인트 가드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이고, 트레 존스와 제레미 소엔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경기력이 다소 살아나는 샌안토니오고, 상대팀 시카고가 최근 원정 경기 7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15연패를 끊기 위해선 샌안토니오가 전력을 다해야 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직전 샬럿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팀의 에이스 잭 라빈이 부상으로 결장 중인데 공교롭게도 라빈이 결장한 이후부터 3연승에 성공한 시카고입니다. 샬럿전 팀의 에이스 더마드로잔이 29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 주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도 20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맹활약하고 있는 코비 화이트가 직전 경기에서도 19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확실한 주전 가드로 자리 잡았고,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이오 도슨무도 폼이 올라오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알렉스 카루소 역시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바탕으로 공수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만큼 확실히 최근 경기력이 많이 좋아진 시카고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원정 경기 7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시카고고, 올 시즌 원정 경기 승리가 단 1승밖에 없는 건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에서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홈과 원정에서 극심한 경기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덴버인데 홈에서는 9전 전승을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5승 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클리퍼스 원정에서는 팀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22득점 포함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스탯상으로는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자신의 커리어에서 필드 야투를 가장 많이 놓치면서 효율 자체는 좋지 못했던 경기를 했습니다. 자말 머레이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41득점을 합작하면서 분전했고 벤치 에이스 레지 잭슨이 14득점을 기록했지만 4쿼터 막판 득점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클리퍼스에게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9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홈 경기고 올 시즌 휴스턴을 상대로 원정에서는 2패를 당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홈 경기에서는 10점 차로 승리했었던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휴스턴은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다만 휴스턴 역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극심한데 올 시즌 홈에서 9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원정에서는 8전 전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원정 경기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직전 오클라호마전에서는 딜런 브룩스와 알페렌 생군이 나란히 20점 이상씩 득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는 에런 할러데이가 3점슛 6개 포함 22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이메 우도카 감독의 지도하에 강력한 수비팀으로 탈바꿈한 휴스턴인데 이 수비력이 원정 경기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올 시즌 팀의 원투펀치 알페렌 생군과 제일런 그린의 기량이 만개하고 있고 이적생 프레드 웸블릿과 딜런 브룩스가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확실히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홈 극강인 덴버인 만큼 쉽지 않은 원정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인시즌 토너먼트 8강에서 탈락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LA 레이커스와의 토너먼트 경기에서 아쉬운 3점차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31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이날 팀의 또 다른 에이스 데빈 부커가 21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야투율이 아쉬웠고 턴오버를 7개나 범했던 게 뼈아팠습니다. 듀란트 역시 턴오버를 5개나 기록했었고 팀 통틀어 20개의 턴오버가 나오면서 자멸했었던 피닉스입니다. 그레이스 넬런이 21득점을 기록했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에릭 고든이 야투 난조를 보이면서 한자리수 득점에 그쳤고 주전 센터 유서프 너키치 역시 레이커스의 센터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완벽하게 압도당하면서 3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케빈 듀란트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이번 세크라멘토전 결장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듀란트가 없는 상황에서 직전 경기 부진했었던 부커와 너키치가 활약해줘야만 피닉스에게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뉴올리언스전을 패배하면서 인시즌 토너먼트 8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팀의 에이스 디에런 팍스가 30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시도했던 3점슛 대부분을 놓쳤던 게 아쉬웠고 주전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26득점 13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벤치 에이스 말링 몽크 역시 3점슛 5개 포함 21득점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벤치 자원들의 활약이 너무 미미했고 특히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해리슨 반즈가 4득점으로 묶였던 게 뼈아팠습니다. 그래도 최근 디에런 팍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키건 머레이까지 복귀하면서 주전 완전체가 모두 가동될 수 있는 세크라멘토입니다. 이번 경기 피닉스의 에이스 듀란트가 결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세크라멘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세크라멘토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댈러스전에서 무려 50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원정 경기 5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팀의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계속해서 결장하고 있고, 조던 클락슨 역시 결장하는 경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루키 가드 키온테 조지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는 있지만 역시나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엔 부족한 모습이고, 콜린 섹스턴과 테일런 홀튼 터커가 벤치에서 힘을 내주고는 있지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투펀치 마카넨과 조던 클락슨 외에도 핵심 자원인 켈리 올리닝마저 이번 클리퍼스전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 아무리 홈경기여도 유타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클리퍼스는 직전 덴버전 역전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폴 조지와 제임스 하든이 나란히 20점 이상씩 득점을 기록했고, 카와이 레너드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벤치 에이스 노먼 파웰이 17득점을 기록하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어줬고, 러셀 웨스트브룩과 데니얼 타이스 역시 세컨 유닛 구간 제 몫을 해주며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확실히 제임스 하든이 팀에 점점 녹아들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도 좋아지고 있고, 원투펀치 레너드와 폴 조지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면서 5할 승률을 복구한 클리퍼스입니다. 올 시즌 이미 유타 원정에서 아쉽게 2점 차로 석패했었던 클리퍼스인데, 그 경기에선 유타의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35득점을 기록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마카넨이 결장하는 만큼 클리퍼스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포틀랜드는 직전 골든 스테이트전을 아쉽게 석패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퍼니 사이먼스가 부상 복귀전을 치렀는데 3점슛 6개 포함 28득점을 기록하면서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팀의 핵심 스코어러로 자리 잡은 셰이든 샤프 역시 26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제라미 그랜트와 디안드레 에이튼이 모두 부상으로 결장했던 게 뼈아팠습니다. 이번 댈러스전 역시 두 선수 모두 결장이 유력해 보이고, 베테랑 말콤 브록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이먼스가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는 건 희소식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팀의 핵심 자원들이 결장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고전이 예상되는 포틀랜드입니다. 원정팀 댈러스는 직전 유타전 50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40득점 11어시스트 11리바운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괴력을 보여주면서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카이리 어빙도 26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벤치 에이스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1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이날 3점슛을 총 22개나 성공시키면서 특유의 양궁 농구를 잘 보여준 댈러스고, 확실히 돈치치와 어빙 두 선수 모두 터지는 날에는 무서운 팀이란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포틀랜드는 주전 선수 다수가 결장 이슈가 있는 만큼 폼이 올라온 돈치치와 어빙을 제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댈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입니다. 홈팀 모비스는 직전 SK전을 석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케베 알루마가 33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SK에게 경기 막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우석이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7득점에 그쳤고, 김국찬과 함지훈 역시 4득점으로 묶였던 게 뼈아팠습니다. 올 시즌 모비스는 극심한 외곽슛 난조를 보이고 있는데, 직전 SK전에서는 올 시즌 팀 최다인 11개의 3점슛을 성공시켰지만 11개 중 6개가 알루마 혼자서 성공시킨 걸 감안하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야투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모비스는 올 시즌 정관장과의 두 번의 맞대결을 모두 대승을 거뒀고, 특히 12월 1일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108점을 득점하면서 정관장을 31점 차로 대파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가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병 게이지 프림과 케베 알루마가 정관장 상대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정관장은 직전 SK전을 대패하면서 5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1옵션 용병
오마리 스펠맨의 복귀만을 학수고대했었는데 막상 스펠맨이 복귀하니까 팀이 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펠맨은 복귀하자마자 두통으로 인해 2경기를 결장했었고 이후 출전한 3경기에서 평균 득점 9.3점에 25%의 저조한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스펠맨 복귀 전까지 가동됐었던 듀본 맥스웰과 데릴 먼로의 조합이 고른 득점과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줬었고 이때 5연승까지 질주했었던 정관장인데 스펠맨이 복귀하면서 맥스웰은 가스공사로 떠났고 팀 전반적인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모비스에게 올 시즌 2번이나 대패를 당했던 정관장인 만큼 스펠맨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모비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모비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1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